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요리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런던 최고의 고급 레스토랑 에스터 하우스입니다. 세계적인 미슐랭 셰프들과 귀빈들이 모인 이곳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최고의 셰프들조차 경악한 한 요리. 그 요리를 맛본 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왕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제품 대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세계 미식 문화를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바로 대한민국의 작은 전통시장입니다.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버 그레이입니다. 런던의 미식 평론가죠. 20년간 유럽의 미식 문화를 연구하고 평가해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 평론가로서 제 평가 하나로 레스토랑의 운명이 바뀌곤 했죠. 특히 프랑스 요리에 대한 제 기준은 업계에서 절대적이라고 불립니다. 미식의 기준은 언제나 프랑스였고 저는 그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노팅힐의 고즈넉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실망스러운 요리를 마주하게 될까? 런던의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가 줄을 이뤘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미슐랭의 역사가 말해주듯 진정한 미식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포틀랜드 플레이스의 모퉁이를 돌자 우아한 외관의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더 블루밍 로터스였죠. 이름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런던 미식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이곳에서 선보이는 한식 코스 요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올리버, 마침 잘 오셨네요. 입구에서 줄리아 포스터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국 왕실 전속 셰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우아한 자태였죠. 하지만 최근 그녀의 행보는 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거의 광적이었으니까요. 오늘 특별한 저녁이 될 거예요. 당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줄리아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쌓아온 미식의 기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그녀의 자신감이 무척이나 과도해 보였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상했던 화려한 아시아풍 장식 대신 절제된 모던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섬세한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국 본차이나와는 다른 은은한 광택이 도는 백자였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도자기예요. 음식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릇이죠. 줄리아의 설명을 들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첫 번째 코스가 나왔죠. 새하얀 도자기 위에 놓인 작은 떡이었습니다. 겉면은 하얗고 속은 연한 녹색을 띠고 있었죠. 송편이라고 하는 떡이에요. 쌀을 찌어 만든 반죽 안에 녹차 크림을 넣었죠. 한 입 크기의 떡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입안에서 부드러운 식감이 퍼져나갔죠. 쫄깃한 외피와 부드러운 내용물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프랑스의 마카롱이 떠올랐지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었죠. 이 맛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군요. 이어지는 코스들은 더욱 놀라웠죠.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은 하나같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줄리아가 마지막 코스를 가리켰습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흰 쌀밥이었죠. 이 모든 요리의 기본은 밥이에요. 그리고 이 완벽한 밥을 만든 건 바로 한국의 전기밥솥이죠.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롱의 웃음이 아닌 당혹감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죠. 농담이겠죠? 전혀요. 이건 과학이에요, 올리버. 당신이 그토록 신봉하는 프랑스 요리만큼이나 정교하고 과학적인 제 미식 인생 최대의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죠. 전기밥솥이라니, 그런 기계가 어떻게 진정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블루밍 로터스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런던의 여러 미식 평론가들이 이 레스토랑을 극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르셀 루이와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인 마르셀은 제 스승이자 평생의 멘토였죠. 파리의 르 그랑 베르사유에서 미슐랭 3스타를 20년간 지켜온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올리버, 자네도 느끼고 있겠지. 요즘 미식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 마르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말을 이었죠. 아시아 음식이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들의 요리는 너무 감정적이야. 과학적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블루밍 로터스를 방문했는데 그들은 심지어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더군요. 마르셀이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전기밥솥이라고. 기계로 요리를 한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정한 요리는 셰프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 글로 썼습니다. 감정적인 음식, 비과학적인 조리법, 기계에 의존하는 요리는 결코 미슐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 글은 곧 런던의 유명 미식 잡지에 실렸고 큰 반향을 일으켰죠. 하지만 줄리아 포스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비판은 날카로웠죠. 올리버 그레이는 무지한 겁니다. 한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당신이 그토록 경외하는 프랑스 요리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며 발전했죠. 한식도 마찬가지예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시나요? 줄리아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신념을 고수했죠. 프랑스 요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예술입니다. 그걸 감히 전기밥솥 같은 기계로 만든 음식과 비교한다는 건 모욕이에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식을 직접 취재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의 도발적인 제안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다면 한번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국에 가보시죠. 당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드리겠어요. 방송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한식의 민낯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죠. 마르셀의 마지막 충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네가 한국에 가본다니 걱정이군. 그들의 감정적인 요리에 현혹되지 말게. 우리가 지켜온 미식의 가치를 잊으면 안 되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확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취재팀은 저를 서울의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아닌 부산의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우리는 한식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닌가요? 카메라 감독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정한 한식의 시작점입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혼돈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일정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올리버 씨, 이쪽입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박연지 연구원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가 이런 전통시장에 있다는 게 의아했죠. 여기서 뭘 연구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전통의 맛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기밥솥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박연지는 저를 시장 한켠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로 된 오래된 밥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최신식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죠. 이건 전통 가마솥이고 옆에 있는 건 AI 전기밥솥입니다. 둘 다 같은 쌀로 밥을 지어볼 텐데 맛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계로 만든 밥이 전통 방식과 같을 리가 없죠. 박연지는 아무 말 없이 두 개의 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마솥밥을 맛보았죠. 놀랍게도 각각의 밥알이 선명하게 구분되면서도 부드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훌륭하네요. 이제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을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을 떴을 뿐인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밥의 맛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박연지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건 전통 가마솥의 온도 변화 그래프예요.
우리는 수백 개의 가마솥을 분석해서 최적의 온도, 곡선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과정이 마치 정교한 과학 실험처럼 보였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습도, 기압, 쌀의 품종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완벽한 밥을 만들어내죠. 심지어 런던에서도 이와 똑같은 맛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간 이어진 지혜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거죠.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가게들은 저마다의 비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대를 이어 전수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현대 기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 할머니는 60년간 된장을 담그고 계신 장인이신데 요즘은 스마트 온도계로 발효 온도를 맞추신다네요. 전통의 지혜에 현대 기술을 더한 거죠. 전통시장의 골목을 걸으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요리의 철학이 숨쉬고 있었죠. 푸른 LED 불빛 아래에서 발효되고 있는 김치, 온도, 센서가 달린 항아리들, 그리고 그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깊은 맛의 비밀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닌 과학과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미식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전기밥솥인가요? 다른 조리도구도 많은데. 박연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은 모든 한식의 기본이에요. 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한식의 시작이자 끝이죠. 올리버 씨, 아직 많은 것을 보여드릴 게 남았어요. 전통시장에서의 경험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부산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훈 셰프의 한식의 재해석이라는 곳이었죠. 유럽에서도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였죠. 벽면에 걸린 흑백 사진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제 어머니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올리버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훈 셰프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사진을 향했고 곧 제게로 돌아왔죠. 그 사진의 주인공을 아시나 보네요. 제 어머니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정훈은 조용히 제게 오래된 노트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예요. 40년 전 그녀는 한국 전통 음식을 연구하셨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로 가득했죠. 한식 레시피와 함께 세세한 연구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연구를? 당신 어머니는 한식의 가치를 알아보신 최초의 서양 연구자였어요. 특히 발효식품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획기적이었죠. 이정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요리의 즐거움을 알려주신 분이었지만 한식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왜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시절은 달랐죠. 아시아 음식은 서양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노트가 증명하죠.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죠. 언젠가 우리 올리버가 이 맛을 이해하게 될까.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맛은 편견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르셀이 보낸 메시지였죠. 자네가 한국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내가 방금 한식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어. 읽어보게. 기사를 열어보니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통 요리 문화는 넘볼 수 없다. 마르셀의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식을 기계에 의존하는 미숙한 요리라고 깎아내렸죠. 평소라면 당연히 동의했을 내용이었습니다. 힘든 결정이겠지만 이정훈이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편견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예요. 테이블에 놓인 요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진 레시피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죠. 그것은 마치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처럼 보였습니다. 시계가 멈춘 것처럼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죠. 마르셀이 대변하는 전통적 가치와 어머니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정훈 셰프와의 만남 이후 박연지 연구원이 저를 연구소로 초대했습니다. 부산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었죠.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전통 가마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연구 대상입니다. 박연지가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3D로 스캔된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펼쳐졌죠. 그들이 밥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전통 음식 장인들의 손동작을 분석했어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죠.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흘러내렸습니다. 쌀을 씻는 각도, 물의 양을 재는 방식,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었죠. 보세요. 이 할머니는 쌀을 씻을 때 정확히 45도 각도로 손을 움직이세요. 이게 최적의 세척 각도라는 걸 인공지능이 증명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관이 현대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쪽을 보세요. 박연지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대의 전기밥솥이 가동되고 있었죠. 각각의 밥솥은 다른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어요. 런던의 습도, 두바이의 기압, 뉴욕의 수질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한 밥을 짓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한 전기밥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투명한 용기 안에서 쌀이 익어가는 과정이 보였죠. 이건 특별한 실험이에요. 영국 런던의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죠.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실험실 한켠의 오래된 서류 캐비닛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낡은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의 과학적 분석 - 영국 왕실 요리와의 접점. 놀라운 문서네요. 박연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연구 보고서예요. 그녀는 이미 40년 전에 한식의 과학성을 증명하려 했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기록한 정교한 실험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발효식품의 미생물 분석부터 온도와 습도의 상관관계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어머니의 연구가 없었다면 우리의 전기밥솥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최초로 한식을 과학의 언어로 해석한 분이시니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식의 기반에 어머니의 열정과 통찰이 있었다니. 이제 아시겠어요? 한식은 단순한 감정의 음식이 아닙니다. 과학이고 예술이에요. 실험실의 LED 조명 아래 수십 대의 전기밥솥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속삭임처럼 들렸죠. 이걸 보세요. 박연지가 한 밥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피어올랐죠. 이건 당신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지은 밥이에요. 그녀가 발견한 황금 비율 그대로입니다. 밥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란다. 우리의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대화하며 만들어진 과학이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식은 결코 기술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증명해낸 것이었죠. 이제 무엇이 보이시나요, 올리버 씨? 박연지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식이 가진 위대한 과학성이 보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진실을 마주하게 됐네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손에는 어머니의 연구 노트와 박연지가 건네준 데이터가 들려 있었죠. 미슐랭 가이드 발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르셀은 이미 제게 연락을 해왔죠. 자네가 돌아왔다고 들었네.
발표회에서 한식의 한계를 확실히 짚어주면 좋겠어. 런던의 가장 유서 깊은 호텔, 클레리지스의 대연회장. 세계 각국의 미식 평론가들과 셰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표회장 입구에서 줄리아 포스터와 마주쳤죠. 올리버,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나요? 줄리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대답하려는 찰나 마르셀이 다가왔죠. 올리버,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마르셀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식의 실체를 보여주지. 기계로 만드는 음식이 결코 진정한 요리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연단에 올라선 마르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슐랭의 역사는 곧 프랑스 요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해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계로 만든 음식을 예술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마르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특히 한식은 전기밥솥이라는 기계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식이 미슐랭의 기준에 결코 부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마르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 이정훈 셰프의 진심 어린 요리, 박연지의 열정적인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오랜 연구,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르셀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청중석에서는 줄리아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한식은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마르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정체입니다. 어머니의 연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40년 전 한 서양 연구자가 이미 한식의 과학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르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도 결국 변절한 건가? 마르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마주한 것뿐입니다. 프랑스 요리가 위대한 것은 과학적 정확성 때문이 아닌가요? 한식은 그 과학성을 현대 기술로 증명해냈습니다. 줄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전기밥솥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마르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거워 보였죠. 올리버, 자네에게 실망했네.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식의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래를요. 발표회가 끝난 후 마르셀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맞았어. 내가 고집을 부린 거였네. 런던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미식계가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식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왕실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의 유명 레스토랑들도 한국의 기술을 요청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120곳이 한국에 전기밥솥을 도입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맛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두바이 왕실 주방장이 연구소를 방문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과학과 전통이 만나 완성된 맛이었군요.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한식의 원형을 연구했죠. 박연지의 연구소는 국제적인 미식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진화하는 요리라니 놀랍습니다. 프랑스의 3스타 셰프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요리를 바라봐야겠어요. 마르셀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프랑스 전통 요리의 한식의 발효 기술을 접목한 것이죠. 올리버, 내가 틀렸네. 전통을 고집한다는 것이 오히려 전통을 가두는 일이었어. 싱가포르의 유명 레스토랑들도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죠.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통의 지혜가 현대 기술로 재탄생한 거죠.
이정훈 셰프의 레스토랑은 더욱 특별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전통 한식의 현대 기술을 접목하면서도 그 본질은 잃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죠. 우리는 전통과 현대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연지의 연구소는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이어갔습니다. 전통 장인들의 숨은 비법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죠. 된장을 발효할 때 나타나는 미생물의 활동이 프랑스 치즈 제조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과학적 원리가 동일하다는 증거죠. 줄리아는 영국 왕실에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영국 요리에 한식의 원리를 접목한 것이죠. 전기밥솥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음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의 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을 받아들였죠. 그들의 지혜가 최신 기술과 만나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전통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학으로 증명해낸 거죠. 박연지가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산과학기술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국의 전통 요리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요. 마르셀은 자신의 레스토랑 한켠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어머니의 연구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죠. 당신 어머니는 선구자였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죠. 연구소의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 세계의 전통 음식을 연구하며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전통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전통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박연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산 전통시장은 변화 속에서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활기찬 모습이었죠. 연구소와 시장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올리버 씨,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정훈 셰프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군요.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모여 전통 음식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있었죠. 보세요. 이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박연지가 현미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프랑스 치즈, 일본 된장, 한국 김치가 모두 같은 과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영국 왕실 요리팀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줄리아의 제안으로 이뤄진 기술 협력이었죠. 한식에서 배운 원리를 영국 요리에 적용하고 싶어요. 전통을 현대화하는 방법을요. 제가 쓴 글이 영국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식, 전통과 과학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진정한 가치는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식은 과학이자 예술이며 철학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나 더욱 빛나고 있죠. 부전시장의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하신 그 가치를요. 시장 한켠의 작은 식당에서 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전기밥솥에서 갓 지은 밥이었죠. 그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맛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었고 전통이었으며 기술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박연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혁신들이 기다리고 있죠. 마르셀이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도 변화했네. 이제 프랑스 요리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어. 연구소의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서 먼 해안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 어머니의 연구 노트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입니다. 다만 이해와 존중이 필요할 뿐. 제 사무실 벽에는 세 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장을 담가온 할머니의 주름진 손, 연구실에서 미생물을 분석하는 박연지의 모습, 그리고 전통시장의 풍경이죠. 이 사진들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할머니들의 정성과 지혜가 현대 과학기술과 만나 세계 속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혼이 담긴 위대한 여정이었죠. 이제 저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날 때 우리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죠.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